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활동을 아버지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일정이 바쁘시고 좀 어려운 걸음들을 하셨어요. 김영백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시원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분 다 정말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특별히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정말 제가 와서부터 화장실에서부터 지금 냉난방까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이제 먼저 띄워주신 분은 우리 대상윤 시원님이 띄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작년도에 우리 김용배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창호공사하고 또 냉난방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도와주셨다고 해서 인사자를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일단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제가 오늘 여기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 샤워 색깔이 최고입니다. 야, 이게 같은 돈을 들여도 분위기가, 사실은 어제 우리 신남중학교 갔을 때 창호가 영 현찮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 같은 돈을 들였는데도 확 차이가 나고 이 학교가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고, 다음에 유리 럭비대회 우승했습니까? 네, 지난번. 예, 예. 그럼 유명하면은 왜 우리 좀 가면서 우리 지원을 좀 해야겠구만. 뭔가 기업들의 통화를 받아. 아니 저희가 저기 럭비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우리 일단 저희가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 기업들이 그런 학교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들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동네 이제 자랑거리가 초등학교에 신강 초등학교가 배구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지금 차량을 한 대 지급을 했고, 현대자동차에서. 다음에 일단 목표가 매년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기업을 통해서 후원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강서초등학교 축구부가 또 세거든요. 거기도 연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할 생각이고, 우리 저기 신월노동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수영자라는 애들이 무슨 초등학교고? 강신초. 거기는 이미 우리 스포츠 토토 통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니얼이 매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짭니다. 그럼 우리 여기도 좀 집어넣죠. 삼겹살 럭비는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럭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전혀 학부형들이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우리 학교 예산에서 9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어디 시합 나갈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 대회 나갈 때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되게 지원이 절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상환 부장을 통해서 찾으라고 하시고, 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이미 이제 면접을 받았으니까 다 해줬다. 그래서 칭찬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냉난방기하고 방음시설이 이제 냉난방 여름에 공사를 하고, 그 얘기는 아시죠? 냉난방 공사를 사실 올해 2월달에 했어야지 마땅한데 늦어진 사유는 아시죠? 하여튼 우리 초기 예산을 처음에 똑바로 어차피 이게 게임의 상대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 처음에 돈을 저희가 급하다고 협상을 잘못해서 돈을 하면 이제 매년 들어오는 예산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조금 뭐 고생스럽더라도 처음 예산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협상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건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여기 지금 아파트 방면에 결빙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원래 요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툭 펴가지고 했는데 이 아파트 그늘이 지기 때문에 굉장히 3월 말 4월 초까지 이게 그늘 안 녹아요, 운동장이. 그래서 배수 상태도 돼가지고 양천구청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실제적으로 체육 활동은 그쪽 부분에서 못하는데 거기를 조금 더 스탠드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다음 운동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아예
그러니까 그늘진 부분을 예, 약간 약간 좁히더라. 예. 저희들이 이제 벽계수가 있다 보니까 그늘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드시를 못해요. 그래서 그늘만이 있는 스탠드. 그건 그럼 돈이 따블이네. 스탠드 만들고 구에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늘이 저 전혀 수업할 없어요. 수업은 하죠. 아. 네. 왜냐면 저희가 강당이 있긴 한데 한 번에 수업이 4개 반 정도, 그래서 40학급인데다가 지금 이번에 여기 3,000개 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수용 인원이 더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오늘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여기죠. 요새 우리가 이제 배짱이 커져가지고 이게 막한 250억짜리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좀 배짱이 커져서 한 2호. 왜냐하면 그 위에 캐노피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한몇 메타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됐다 봤습니다. 스탠드 한 2억이면 돼요. 그러면은 아파트 반. 그럼 어떻게 올해 연말에 예산 반영하실 수 아, 있겠어요? 예. 지원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만 더 학부모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금 강당 요구생하면서 500에서 바닥재를 우리가 다시 우리가 도와주셔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우리 농구대가 보면 양강고등학교나 지금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가보면 위로 붙이는 해서 거. 내려오는 그게 예.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땅바닥에 놓는 예, 거. 밀고 다니니까 바닥재가 바닥이 부서지죠. 아. 예, 새로 한 거. 알겠습니다. 4,500만 원. 미리 말씀해 지금. 많이 해주신다고 하십시오로 막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배우.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뭐 있으신가요? 저희는 제일 한 그거 나머지는 학교 그동안에 너무 다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신남중학교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예. 이게 첫 교장 선생님으로 여기 부임하셨어요. 이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학교가 뭐 여기 학부모님 계시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금옥 중학교가 갑자기 무슨 명문처럼 부상하면서 여기가 그 딱 교장 선생님 오실 때쯤 마치 막 배정 깊이 학교였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네, 근데 지금은 인천 생활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애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향후 이제 배당현 실원하고 우리 구의원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교육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구상을 한 5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부장님 말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지난번에 항공기 소음기 투닥식 때 대부분 오셨었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는 대부분 이제 들으셨을 때고 중복된 얘기는 빼고 지금 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좋아야지 동네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학교가 좋다는 거는 두 가지다. 하베어가 좋아지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가장 핵심인데 그 분위기는 두 가지 또 차원으로 구성될 거예요. 하나는 학교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학부모들께서 학교하고 잘 협심해서 때로는 견제도 해서 이 아이들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어떻게 짜는지 그래서 이런 이제 총체적인 학교 시설의 합의예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 이 수학 능력 향상 포함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 학부모들이 학교하고 협심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겠네요. 이 세 가지가 되면 동네가 분위기가 여러 가지 좀 낙후되어 있고 좀 어려워도 거기는 공부하는 애들 가르치려고 한다. 라는 분위기가 잡힐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가 확보가 됐잖아요. 매년 들어오는 이 시드머니는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한 다른 데 안 씁니다. 학교에만 씁니다.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 돈 말고 또 금방처럼 우리 스탠드나 이런 거는 항공기 소음기 다 안 쓸게요. 여기서 우리 배상형 계속 부려먹으셔야지. 그러면은 계속 닥달하시면은 또 서울교육청에서 끌고 옵니다. 또.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교육부 특교도 이제 끌고 올 거고. 그때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 동네 기후 환경 개선에 돈, 소위 얘기해서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거예요. 항공기 소음 피해 예산이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울시 교육청 및 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학교 그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지역사무소 운영위원회 의결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가 구의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저는 이걸 획기적으로 늘려서 목표가 8%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8%까지는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그냥 학교에 3천만 원씩 n분의 1로 나눠주면 땡이에요. 저는 최소한 학교에 약 한 6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매년. 다음에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저는 그걸 관철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n분의 1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해서는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하면 이 세 가지 예산들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 합의를 고치는 데는 이제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 특히 약속드린 대로 3년에서 늦어도 5년 내에는 거의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학교 합의원을 갖출 수 있게끔 이제 분명히 만들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학부모들도 여기에 반영하는 거. 저는 오늘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배상위원보다는 늦게 시작하고 아직 이제 전문성은 배상위원보다 떨어지지만, 제가 기본적인 원칙은 그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들 초등학교 때도 아이들 아마 학부모 단체나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셨던 분일 텐데, 이게 중학교로만 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참여도가.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더 완전히 거의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여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학부모들 우리 심리상을 때 우리 동네에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 별로 상관도 않고, 특히 고등학교 가버리면 애 그냥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목동으로 학원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서방 들들 못 가가지고 돈을 더 만들든지, 나라도 더 고생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라도 목동으로 사월세를 얻는 아이들라도 이사가지 학원 좋은 데로. 이렇게 지금 우리 동네가 분위기가 잡혀왔더라고요. 이런 동네 그냥 계속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동네 전반에, 그러니까 학교 시설의 인프라, 학교용 말고 동네 전반의 학교 인프라를 바꿔나가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 심리적인 이 멘탈 이거를 어떻게 서로 간에 개선해서 만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이 잘 뭉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거를 제가 제안하는, 선생님들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까 초등학교는 n분의 1로 나누는 건 맞아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좀 더 시설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더 해야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지휘 아래 학교 전반이 면학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의지하고 노력들. 저는 이거에 맞추어서 항공기 소음기 지원 예산을 배분할 것이며, 저는 이제 배상위원한테 지시를 해서 무분별하게 학교 다니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학교별로 선정을 하자. 아까 기준은 철저하게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지, 행동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거만큼,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게 우리 학부모들은 얼마나 학교 면학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여를 하시는지.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요 기준에 의해서 이제 끌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이 학교는 가히 아프죠.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이 학교 고칠 거 없다고 하면 다른 데 고치는 거 말고 이 학교에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 돈 정말 5천만 원, 1억짜리 들여가지고 좋은 그러니까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 학교가 아까처럼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1억이 아니라 3억 5억 항공기 소음기 지원에다 쓰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이제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제목이고 지금 현재는 뭐 항공구배회에서 뭐 차거나 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그다음에 무슨 뭐 냉난방시설 이 정도인데 저는 면학 분위기 상승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면학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방음창을 하고 냉난방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면 우리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똑같은 논리로 저는 뭐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고치든지 뭐 하는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하여튼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시설 개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제 말씀을 맞출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보자고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문명상 구의원, 배상희 시의원 저 들들 볶고 싶죠. 그러니까 들들 볶는 만큼 나오는데 그 들들 볶는 방법이 뭐냐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교장 선생님을 들들 볶으시고 이거 해야 된다. 이 빨리 배상위원 김용태 불러와라. 이거 빨리 하자. 그렇게 하세요. 다만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이 학교 여러 가지 운영하시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셔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지. 뭐 교장 선생님도 저희들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이거 해달라 학부모들이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정말 이거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일단 여기서 박수 좀 쳐주세요. 물어보시면 저 배상위원하고 나눠서 답변 드릴게요. 아니 뭐 학부형님들이 말씀만 하면 탁탁 된다고 하니까 뭐 저희는 이제 더 겁이 나네요. 잘 딴 데는 가르쳐서. 없으니까. 딴 데는 있는데 여기 없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네. 그동안에 저희는 굉장히 많이 또 의원님이나 뭐 이제 김용태 의원님 되시기 전에부터 여기에는 정말로 단합이 되셔가지고 저를 들들 볶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저도 또 안 뛸 수가 없게끔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교육들이 대단하시고요. 아까 또 우리가 새겨드릴 말씀은 저도 굉장히 서운한 게 있는데 1, 2학년 때 잘 키워놓으면 3학년 때 회의 목적으로 전학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특목고를 가거나 뭐 이러면 그 학교에 되는 거 실제로는 우리가 1, 2학년 때 다 여기서 가르쳐 놨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 여기서 애들이 잘해야 이 동네 집값도 오르고 이 동네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제가 사실 이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도가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배상위원한테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동네에서 먹힌단 말인가? 그 공약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전임 국회의원께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가 이 동네 중학교 아이들도 목동으로 지나갈 수 있다 고등학교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치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저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이 동네는 점점 공동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이 동네가 정말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 하나, 그런 소문 하나가 동네 집값 뚝뚝 떨어뜨립니다.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배상위원이 늘 주장하는 대로 저도 이제 확인 다 했는데 이 동네 일단 학교 하대와 인프라는 목동, 택복동 이거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 점점 더 좋게 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가보자고요. 학교가 오래됐어도 여러 가지 고칠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저희도 이제 교사님께서 저희 사진을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해서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교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 기술실에다가 공부하고 싶은 애들, 책을 읽고 싶은 애들 이렇게 모여서 개방을 해서 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중3이거든요. 그때 학생이 하는 말이 기술실 테이블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칼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향이 좀 많이 일을 하는 곳이라서 방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애들이 마주보고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칸이 없다 보니까 도서책처럼 칸막이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교실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기술을 지원해야 됩니까? 공간에 혹시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으면
지금 그런 교수단체로 지금 부르시는 현재 공간이 없어요. 아, 왜냐면 있어요? 왜 없냐면 지금 저희가 저기 학급수 증축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를 교실을 남겨놓으라고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그 증축해야 되죠. 그 2011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양천중학교가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별로 많이 보내보긴 한 두 학급 정도 지금 예상하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그 워딩을 좀 정확하게 정정할 게 하나 있었던 게 여기 들어오는 3,000세대의 이 택지 신경 3택지 지구의 아파트를 임대주택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 장기 전세. 예.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아, 일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연히 이제 임대주택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있지만 거기에 주종은 소위 얘기해서 시프트라고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25평 이상, 30평, 35평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대상자들이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문이 소위 신정산 택지지구 비롯해서 시프트에 이걸 청약을 받아서 들어온 다음에 오는 이 경쟁률이 뭐냐면 오세훈 시장 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서울 평균이 5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요게 들어오면 우리 푸른마을, 다음에 좀 크게 봐서는 푸른마을 동일아이빌 건너 현대아파트, 또 약간 길을 건너서는 그 금옥여고 주변에 있는 대림아파트, 벽산아파트, 다음에 이제 수정아파트도 이제 재개발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특에 있는 그 아파트까지. 그래서 여기가 신정 3동, 이 7월 6동 여기 근처가 새로운 아파트촌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일이 하등이 없고, 그거는 잘못 알려진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말을 좀 더 풀어볼까요, 그럼? 사실 우리 동네, 우리 이 신정 3동, 그다음에 10월 6동, 10월 7동 관련해서 발전의 최대 관건은 누가 말해도 서초동이라. 저게 빠져줘야지 이 동네가 아파트촌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접받고, 그 대접받아야지 그 아파트, 그 이후에 배후에 있는 일반 주택단지라고 하더라도 집값을 제대로 쳐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부 트럭터미널이 왜곡시키는 가장 핵심이 여기에 이제 교통체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부분을 저거 해결 못하면 이 동네도 쫓겨난다는 각오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만, 다각도에 제가 원하는 바는 최상의 솔루션은 역시 저걸 이사시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서 단 한 번도 서부 트럭터미널 관계자하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부 트럭터미널은 저한테 요구하는 바는 너무 뻔합니다. 친화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여기하고. 근데 불가능합니다. 트럭터미널이 아무리 친화적으로 해봤자 친화적으로 되겠어요. 주택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 탄가 지역이면 몰라도. 그래서 근데 저게 이전에 최대의 걸림돌은 뭐냐면 결국 저게 개인 회사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깡패식으로 국가가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중요하게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부지를 주고 대체부지로 밀어낼 때 그쪽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저쪽도 손해나지 않는다는 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각오, 배상위원회의 각오는 저거 솔루션을 제공 못하면 우리 미래도 없다. 그런 각오를 띄우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대표님 한 말씀. 제가 뭐 실무제 우리 택지개발지구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는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 아마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을 할 건데 그때 신청하시고 싶으면 신청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장. 괜찮습니다. 아주 지금 제일 큰 경수는 40평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산 라인은 그대로 살려둔 채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인 주택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소형 평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둔
아니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까? 평균 전세 가격이 80%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자산이 있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지금 이주를 한다고. 우리 동네는 집밖에 없잖아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이 좀 많이 이사 오시면 장사도 되고 전체적인 수준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또 좀 특이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원래 그 지금 고등학교 부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거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거거든요. SH공사에서.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 의원님이 시장 국민을 만나서 그걸 평수 늘렸어요. 5,000평 이하로만. 좀 작다. 부지가 작다. 원래 이제 3,700평이었는데 지금 이걸 5,700평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늘려야만 특목고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땅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자, 조건은 이러니까 뒤에 지향산까지 생각하면 훨씬 큰 부지라고. 사실은 학교 앉는 부지만 5,000평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치활동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유수의 대기업을 다 다니고 계세요. 하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양천 메디컬 센터가 좀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은 치매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서부 지역에 있는 대형 치매 센터로. 근데 그걸 강하게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말 그대로 컨셉 일반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걸 계속 줄이고, 그래서 이대병원, 목동병원에서 그 위탁을 하면서 저기가 아마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 뇌신경 전문 연구센터 임상실험센터가 될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 동대문에 팔았지 않습니까? 팔아서 목동에 있고요. 여기 이제 위탁하고 마곡지구에 이제 본병원을 짓습니다. 큰 메디컬 병원을. 그래서 이 세 개 축을 가지고 이 뇌를 하려면 결국 이제 치매라든가 뇌혈관 질환, 개통, 임상 사람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여기를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종합병원의 기능도 그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대 쪽에서의 지금 플랜은 그런 R&D 센터 기능을 같이 붙일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어떤 그 이미지가 전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강월초등학교 넘어가는 이 길로 해서 지금 택지개발지가 나눠지는데, 그 큰 길도 안 나눠지게 대형 그 오버브리지로 도보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완성되면 요즘은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특목고,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죠. 그 히스토리는 다 아시죠? 제가 의정부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의정부는 다 보셨을 테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오면 준다. 왜냐하면 여기가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쌉니다. 땅값이. 근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목동에서 하려고 목동에 양천구에서 최고 금싸라기 땅, 테니스장 부지를 그 학교하고 바꿔치기 위해서 그쪽에 특혜를 주려고. 그건 내가 막았어요. 못하게.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지금 뭐 목동에 한가람 고등학교가 지들이 뭐 해보겠다는데 한다면 그걸 조그만 학교에서 그냥 지들이 하면 돼요. 저는 그것도 막을 생각이에요. 우리 대장님을 통해서. 여기는 자사고, 양천구는 한구 선정을 계속 미뤄라. 여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뭐 테니스장 부지로 들어온다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메리트가 떨어져서 자기들이 무기가 소침해 있는데 그냥 진로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땅으로 못 들어가면 거기서 자사고 하나 많아요. 자기들은 자사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싸라기 땅을 공짜로 먹겠다는 건데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그럼 우리 이쪽으로는 어떠느냐? 우리는 제가 비즈니스 이거 영업을 합니다. 지금 기업을 다니면서. 영업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중학교까지 전국 최고가 어디냐 학력 수준. 양천구예요. 물론 우리 동네는 아직은 떨어집니다. 그래. 목동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빠져나가니까 바깥으로. 이걸 다 끌어올 수 있다. 거기에 소재가 목동이든 여기든 무슨 상관이야. 같은 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끌어올 수 있다. 그럼 일거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첫 번째 세일즈 포인트고, 두 번째 세일즈 포인트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조성까지 살 수 있다. 당연히 땅을.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한다 하면 내 수영장을 더 줄게. 저는 뭐 수영장을 더 줄 생각이에요. 뭐 무슨 상관이에요. 뭐 해서 제가 앞차까지 뛰어서 뭐 수영장, 강당 포함 뭐 20억 되겠지만 저 줄게 당신들. 그냥 자사고가 모름지기 자사고 폼을 잡으려면 수영장을 갖는 폼이 있는 이런 강당이 필요하거든요. 저 줄게 우리가. 그러면 토탈에 자기들이 써야 할 돈이 약 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재단 전입금 넣고 하는데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요. 저는 이 조건이면 충분히 이게 비즈니스를 해서 영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영업 포인트가 기업이 들어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목동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해서 여전히 반성적으로 뭐 명주액으로 간다든지 저 멀리는 짐 싸서 대원항기까지 가는데 일반 학원재단이 들어와서 이걸 하면은 조금 엄마들이 초장의 분위기를 못 잡으면 자사가 없어질 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 한다라고 목동 엄마들을 설득을 딱 해야지 단숨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을 위주로 해서 쭉 접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난관에 봉착했어요. 봉착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현찰로 500억, 600억 이 땅 사는 건 뭐 사실 뭐 현찰은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자기들 기업들 현금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캐시플로우가 중요한데 한가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이 현금 유동성 위기 이 고비를 아마 이 고비는 올해가 지나가면 넘어갈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약간의 매출 손실, 수출 손실들은 벌어지지만 예전처럼 현금 진짜 멀쩡한 1조짜리 기업이 어음 들어오는 거 2, 300억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캐시플로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넘었으면 이거는 나름대로 매력적이다라는 거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 현재 학원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하고 회장님하고 굉장히 서두르긴 했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약간 그게 정체되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풀려나가면 다시 즉각적으로 재개해 나갈 것이고 일부에서 이제 벌어진 이걸 이제 딴지 권력을 흐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나가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다들 만족하십니다. 그러게 말해. 난 아까 제가 어디 가서 다 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아까 우리 저 양강초등학교 가가지고 엄청 터졌어요. 아 이거 엄마들이 그냥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근데 양강초등학교가 사실은 거의 다 됐었습니다. 거기 강당도 질 수 있고 냉난방 시설도 할 수 있었는데 막판에 항공기 소음기 웨이크를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 학교가.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막 이 엄마들이 막 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휴 근데 진짜 이제 그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대상위원이 안 계시면 나 혼자 다 얻어터졌다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여튼 이것저것 뭐 언제라도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한 말씀 드릴 거는 이제 뭐 교장선생님 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라도 부지런히 구상하셔서 하드웨어 고치는 거 말고라도 교장님 워낙 이제 구력이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 소프트웨어,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해주시고 우리 동네 전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적극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좀 시달려요. 막 열심히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좀 같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받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